제가 감정 홍조로 인해 겪었던 피해의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얼마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. 참가한 여성들의 얼굴에 흉터를 그린 후 취업 면접을 보게 한다고 알려줬어요. 그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흉터를 확인하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 면접장으로 가기 전 분장을 수정한다면서 그 흉터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며 면접을 치렀습니다. 이 실험 결과 면접을 마친 여성들은 자신들이 더 큰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고, 일부는 면접관이 자신의 얼굴 결점에 대해 언급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. 자,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? 바로 피해의식입니다. 저 역시 감정 홍조로 인해 오랜 시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. 스스로 갉아먹었죠.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감정 홍조를 인생의 큰 문제로 여기며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. 제 경험을 하나 나눌게요.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어요.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말이죠. 그때도 어김없이 제 머릿속엔 내 얼굴이 또 빨개지겠지, 사람들이 날 또 이상하게 보겠지?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날 얼굴이 빨개지는 것에 대해 아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. 염려하고 걱정해도 제 홍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. 대신 저는 오로지 발표 내용과 전날에만 집중했습니다.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저를 압도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.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이어갔어요.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긴장은 했지만 스피치는 잘 했고,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를 주의 깊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. 보통 청중 중에는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,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오롯이 꽂혀 있었습니다. 속으로 또 생각했어요. 아, 이번에도 홍조가 난리 났나 보다. 발표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. 저는 속으로 또 생각했어요. 얼굴이 빨개졌다고 지적하러 오나 보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러 굳이 찾아오냐? 속으로 궁시렁거렸어요. 하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.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았다,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칭찬들 뿐이었습니다. 그 아무도 제 얼굴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.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봤던 것은 물론 내 홍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발표 내용 때문에 집중하고 있던 거였구나. 그런데 나는 오로지 내 얼굴색 때문에 시선이 집중된다고 생각했구나. 칭찬을 위해 다가오던 사람들임에도 되려 나는 홍조를 지적할까봐 겁부터 먹고 있었구나. 저 스스로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자존감을 긁어먹고 있던 것은 제 홍조 증상이 아니라 이 홍조 증상을 대단한 문제로 여겼던 내 생각이 문제였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. 빨간 얼굴은 흉이자 내 약점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 나의 본질, 진짜 나라는 사람, 내 진짜 능력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가급적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참으며 스스로 무채색에 가둬 살아오진 않은 걸까?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지금도 얼굴은 빨개지지만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더 이상 제 인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. 홍조에 대한 걱정은 내려두고 언제나 제가 임하는 그 순간과 찰나, 그때 정말 내가 빛날 수 있도록 내 본질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홍조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본질에 집중해보세요. 회사에서 회의를 하며 제가 말할 차례가 되거나 상대방이 챌린지를 하면 저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낍니다. 그러면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져요. 그 상황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. 상대방이 제기한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두뇌가 갑자기 멈추고 오로지 내 얼굴색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전 이 역순환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. 얼굴이 터지든 말든 상대방의 말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할지에만 집중했어요. 저는 초등학교 때는 서스럼 없이 발표도 하고 앞에 나가서 춤도 잘 췄는데요. 감정 홍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한 중학교 시점부터 180도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극도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전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. 홍조라는 철창에 다른 이도 아닌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둬놓았던 게요. 그래서 전 감정 홍조를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타인의 시선보다 내 본질과 능력에 집중해보자고요. 물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.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홍조를 초월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.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. 눈에 띄게 성장한 내 모습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느끼게 되죠.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작은 시작,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